안녕하세요. 주식하고 있는 두리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테마주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초전도체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초전도체는 이제 8월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갑자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제가 과학자나 이 분야 관련해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발표한 LK99가 상온 초전도체냐 아니냐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초전도체 테마주가 발생한 시점부터 오늘까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테마주와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테마주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관련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만들었는데요. 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든 퀀텀 에너지의 일정 부분 지분을 파워로직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간단한 뉴스입니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제 중소기업이고요. 주식시장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투자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은 LNS 벤처 캐피탈입니다. 파워로직스는 LNS 벤처 캐피탈 지분 11.51%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보다 LNS 벤처 캐피탈 지분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신성 델타테크였고요. 이 신성 델타테크도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이면서 테마주의 대장주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테마주, 대장주라는 개념입니다. 이 테마가 형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일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을 테마 대장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테마의 대장주들을 따라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그 상승 정도에 따라서 뭐 2등주, 3등주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가 며칠 동안 계속 간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든 그 관련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관련 있는 종목들을 이 상승하게 되면서 LK99의 그 재료로 쓰인 구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그 테마로 엮여는 있지만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갖다가 소외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소외주들이 나중에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보통 테마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돌고 도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꼭 이런 패턴들을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8월 1일 날 8월 1일이죠. 8월 1일 날에 보시면 그 파워로직스나 신성덴타테크가 이제 상한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성,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둘 다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덕성하고 서남도 같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파워로직스나 뭐 신성 델타테크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날 같은 날 나온 뉴스인데
예,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이 노벨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상한가에 안착한 대장주들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후발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뭐 모비스나 아모텍, 이구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초전도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마의 몸집도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일에는 LK99에 대한 초전도체성을 검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에서 검증이 시작됐고요. 이제 초전도체성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기사들이어가지고서는 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뭐 한국에서 초전도체가 개발이 됐고 다른 나라에서 검증을 시작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화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또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초전도체 개발에 대한 이제 기사가 긍정적인 것만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런 관련 테마주들이 사흘째 상승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4일째 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가지고서는 좀 조심해야 할 때라고 포스팅을 했는데 뭐 그 이유는 LK99가 아직 검증 단계여서 확실하게 초전도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많을 거라고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스팅을 해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한 날, 같은 날, 이제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던 5시쯤에 뉴스 속보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LK99 검증위가 그 논문 영상에서 보였던 마이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제목의 뉴스가 속보로 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에서는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있던 물질이 사라져 버리면서 모든 기대감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손 쓸 수 없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 기사의 제목 하나로 그 초전도체 관련주 사흘째 올랐던 종목들이 시간에 모두 뭐 대부분 하한가를 맞아버립니다. 이렇게 시간에 종목들이 하한가를 맞아버리면 다음날 시초부터 해서 엄청나게 하락할 것들은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 또 오전에는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면서 하한가를 만들었던 기사를 조금은 희석해 버립니다. 아직 검증 중이라고 하면서 LK99가 초돈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조금은 물러난 뉘앙스의 기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얘기가 많은데 처음부터 너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검증이나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증이 역시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의 하한가에 묶여 있는 종목들은 없네요. 만약에 그 검증이가 LK99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확정을 지었으면은 아마 하한가로 다들 묶였을 건데 아직 검증 단계라고 이야기를 조금은 순화하면서 이제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신 것처럼 신성델타테크나 대창, LS전선아시아,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렇게 대장주 역할했던 녀석들의 그 하락폭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래도 반등폭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검증이 그 결과나 아니면은 그 다른 나라들의 검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그 주식시장을 에서 테마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테마주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매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